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창업을 하고 요거는 지금 자막이 좀 부끄러워서 좀 작게 는 느낌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증강안경을 제대로 만들어서 2년 안에 미쿠랑 데이트하는 게 꿈입니다. 마지막 것만 해주세요. 마지막. 아 몰라 나. 이거는 작게. 진짜.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부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기업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미디어를 보는 거를 원한다. 근데 많이 보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스마트 안경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막 3D 무슨 VR 이런 거 아니라 단순히 그냥 화면만 허공에 띄워주는 정도만 되더라도 사람들은 7시간, 8시간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은 안 좋은 점이 전체 과학기술이 없어서 안 됐는데 레티널이 핀틸트 기술을 만들면서 그게 해결이 돼 버렸다. 그리고 곧 그런 안경이 어떤 업체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꽤 많은 업체긴 하지만 저희 렌즈를 통해서 만들면은 그들의 제품이 이제 세상에 나올 일이 몇 년 남지 않았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공부 타임. 이제 광경로 표현을 좀 배워볼 거예요. 다 이 나와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혼용을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광경로가 좀 뭔지 파악을 하시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가장 1번 방법 같은 경우는 초점 가상 화면이 어디 거리에 있는지, 그리고 눈이 어느 위치에 저 왼쪽에 있는 빨간색 영역에서 눈으로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저 영역에서는 저 나무에 저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눈에서 역으로 추적해서 약간 삼각형 나오죠. 그게 화면의 크기, 각도, 그래서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표현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3번은 제일 간단한 방식이고 이제 광효율이라거나 화살의 두께 같은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 거지만 이걸 제가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행광, 그리고 콜리메이션, 콜리메이터라는 단어를 쓸 건데 안경에다가 만약에 제품을 넣는다 그러면은 멀리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평행광이라고 해요. 평행광 한 다발이 있다는 거는 별처럼 한 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빛이 쭉 연장을 하면 처음에 이제 좀 방사형으로 가다가 무한대 거리를 좀 지나가면 평행으로 결국 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전구로부터 빛을 하면은 그림자가 굉장히 다르게 가잖아요. 하지만 아주 멀리 있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지구 어디서 봐도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멀게 보여준다라는 게 콜리메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멀리는 것처럼 해서 마치 태양빛처럼 일자로 들어오는 것처럼 만든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걸 저희가 콜리메이션이라고 보통 돋보기를 콜리메이터라고 해요. 예. 그래서 돋보기로 보면 우리 확대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콜리메이션을 한다. 즉 초점을 멀리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준다.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편안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게 콜리메이션. 또 여기서 이제 휴먼 팩터적인 내용이 있는데 뭐 FV는 아시겠죠? 엑싯 퓨필이 보이고 아이릴리프, 아이박스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엑싯 퓨필은 쉽게 말하면 렌즈의 창문이에요.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는 겁니다. 이 엑싯 퓨필이란 창문이 작으면은 화면이 잘려서 보이거나 혹은 작은 화면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리프가 가까이 있으면 작은 창문으로도 볼 수 있겠죠. 또 아이박스는 창문이 크면은 눈이 조금 옆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화면이 잘리지 않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딱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안경에 좀 더 가깝게 만들 수가 있고 결국에는 엑싯 퓨필이 크면 좋고 FOV도 크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다. 왜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엑싯 퓨필이 이제 출사동이라고 한국에서 하고 저거를 넓혀주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EP 왼쪽에 있는 엔터런스 퓨필 입사동 있죠? 저기서 조그맣게 들어오는 창문을 복제를 해서 크게 넓혀주는 거를 엑싯 퓨필 익스펜더 그러니까 동공 확장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AR의 아까 했던 외부가 홀로렌즈에서 하는 방식이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 단어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예, 지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 그냥 창문이 작으면은 가려집니다. 멀리서 보면. 대신에 얼굴을 가까이 대면은 작은 창문으로도 밖을 다 볼 수가 있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문이 작으면은 가까이 가서 봐야 되니까 요 거리 가까워져야 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창문이 커지면 돼. 맞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내가 볼 수 있는 각도 여기다가 창문의 크기.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모니터는 가상의 사물이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로 이런 창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뭐 이 창문이 작다 그러면 화면이 잘려 보이는 거고 그렇죠. 창문이 크다 그러면 화면이 있는 거고 그쵸. 막 가까이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큰 창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은 창문이 필요한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요 관계들을 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AR 장비에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단원 정리 끝났어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 라이트 소스, 흔히 말하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요. 예, 예. 두 번째로 이미지 모티브. 아까 얘기했던 콜리메이터라거나 돋보기라거나 즉 가까이 있는 거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이런 류의 선명하게 눈이 편하게 보여주는 과학 장치가 필요하고요. 빛을 일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병행광으로 만들어주는 흔히 말하는 돋보기. 예. 이걸 우린 콜리메이터라고 하고요. 예. 여기서는. 그리고 콤바이너. 그러니까 반거울 같이 실제 사물과 가상 사물을 합쳐주는 반거울 같은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현실과 지금 들어오는 라이트 소스를 합쳐서 같이 보게 만들어준다. 그렇죠. 예, 이런 세 가지 됩니다. 그리고 아까 FOV에 대해서 하나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예. 여기서 FOV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손바닥을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이렇게 쭉 뻗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 손바닥의 크기가 20도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내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사이즈가 나왔다, 그럼 이건 4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가 어느 정도 FOV인지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VR은 막 90도 이러잖아요. 우리가 모니터를 보는데 필요한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30도 정도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한번 써보세요. 지금 채팅에서 한번 써보시면은 4K 이런 거 막 이신 분들은 40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화관은 보통 한 35도, 30도 큰 화면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생각보다 좁은 각도에서 다 보인다. 쭉 뻗으셔요. 쭉. 예. 그러니까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이게 차이가 좀 커요. 자, 예.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아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버드베스, EP, 핀틸트 순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드베스는 뭐냐면은 흔히 말하면은 그 세숫대야 같은 거 있죠. 영화에서 나오면 새가 이렇게 목욕하는 공원에서 물 받아져 있는 그거를 이제 버드베스라고 하는데 새 목욕탕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버드베스예요. 보통 이거 쓰는 게 구글 글래스, 앱손, 엔리얼, 뭐 메타. 이 메타는 그 메타 아닙니다. 옛날에 아까 예. 얘기했던 ODG,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리고 놀스퍼클, 투즈 이런 데서 결국에는 다 버드베스 타입을 만들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이미 FOV 좋고 이미지 퀄리티 깔끔하고요. 아이박스 좋고 전력 소비로도 좋아요. 그런데 오래 쓰기에는 너무 크리티컬한 착용감, 무게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투과율이 거의 한 80% 막아요. 투과율 한 20%가 많이 가려진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밤에 쓰기도 좀 어렵고 어허. 밖에서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바리에이션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던 버드베스 타입. 예. 디스플레이 쓰고 돋보기 혹은 오목거울 쓰고 반거울 쓰고인데 여기에 바리에이션이 많아요. 일단은 이제 돋보기랑 반거울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이렇게. 예. 대신 크기는 크죠. 근데 일단은 뭐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옛날에 메타라고 했던 구 페이스북 아닙니다. 예, 예. 다른 지금은 없어진 회사예요. 구 메타 현재 없음.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경이 저런 거. 그리고 구글 글래스도 이 타입이고요. 비슷한 느낌이죠? 보면은 사이즈가 이건 작잖아요. 예. 화각과 폼팩터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큰 음. 화면 원하면은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사이즈를 작게 하려면 화면도 작아져요. 아,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크게 만들려면은 무거워지고 대신에 화각은 커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선택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 바리에이션에서 오목거울로 바꾼 거예요. 반대로. 네, 오목거울로 예. 돋보기가 아니라 오목거울을 쓴다. 예,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오목거울이 예. 효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예. 초점거리 같은 것도 더 짧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망원경도 렌즈를 쓰는 게 있고 거울을 쓰는 게 있고. 정확합니다. 예. 그 천체만 환경 같은 경우에서도 같은 초점거리를 가지려고 그러면 이 정도 초점거리다 그럼 만들 수 있는 렌즈는 구경이 이 전체 초점거리를 가지려고 그러면 렌즈 구경이 이거의 반밖에 안 돼요. 맞아요. 또 일반 렌즈는. 근데 거울은 이 초점거리를 가지려고 그러면 이거의 2배. 그러니까 렌즈랑 비교하면 4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4배까지 줄일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오목 돋보기나 오목거울을 쓰는 바리에이션들이 꽤 많다. 애니얼도 네. 그건 맞는데 방향을 바꾼 거예요. 얘는 위치를 앞뒤에서 바꾼 거야. 아. 아래에 있던 거가 앞으로 간 거지. 여기서 또 기술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돋보기를 오목거울을 크게 만들 수 있고 어차피 앞에 이제 렌즈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대신 투과율은 떨어집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반거울이잖아요. 예. 광유율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거는 반거울이죠. 오목거울은 100%죠. 그러면 반이에요. 4분의 1. 그러면은 한 25%. 예. 오른쪽 거는 맨 오른쪽 거는 사실상 그 앞에 있는 렌즈도 반이야. 그러네요. 반 통과. 그러면은 8분의 1이야.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10%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선글라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바리에이션에서는 어떻다?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뭐 단순하고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제 두께가 크다거나 오랫동안 못 쓴다. 무거워서 오랫동안 못 쓴다. 충분히 좋은 기술이지만 저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아직 대중화는 못 됐다. 개선될 부분들이 또 계속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엑시 퓨필 익스펜더. 예. 이번 웨이브 가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뷰직스, 스냅챗, 마이크로소프트, 뭐 소니, 매직립 할 것 없이 다 써요. 루머스도 이 엑시 퓨필 익스펜더 타입인데 훨씬 더 안경같이 얇게 만들었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미지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색이 번지게 아까 막 이상했잖아요. 얼룩덜룩하고 무지개 있는 게 그게 이제 좀 치명적이고 제일 치명적인 건 사실은 저는 전력 소비라고 봐요. 전력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작은 구멍을 확대를 해서 여러 개 복제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아주 작은 구멍이 여기 있을 거예요. 예. 여기로 빛을 쏘면은 여기로 나와요. 레이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눈 조심하세요. 예. 자, 레이저로 쏘면은 여기로 라이트 쏘면은 소스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저기서 렌즈 때문에 이쪽으로 쏴주는군요. 그렇죠? 여기로 나오는 거죠. 예.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쏘면 여기 신기하다. 점점 보이죠? 이게 지금 복제되고 있는 거예요. 제 레이저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신기하다. 그럼 여기다가 모든 정보를 복제하려면 굉장히 강한 빛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이 여기에서 엄청 세게 했으면 이거를 한 1%로 쪼개서 면적을 100으로 나누는 거야. 나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빛을 쏴줘야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광효율로 치면 사실 0.05% 정도. 엄청 낮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조명이 살짝 보여요. 제가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봐도 여기만 안 가리면은. 근데 그게 엄청 어둡게 보여. 한번 보실래요? 앞에는 이렇게 가리고 한번 보세요. 앞에 렌즈 가리고 보시면 살짝 보일 거예요. 조명만 딱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광효율이 그렇죠? 살짝 보이는 요 수준이 몇 퍼센트냐면 한 0.05%. 반거울은 50%. 그래서 이거를 동작시키려면 보통 핸드폰 한 4-5배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배터리만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은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성능은 괜찮다고 보는데 색만 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점이 좀 있다. 원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네, 자료주시면요. 아까는 이 버드베스트 타입이 기본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돋보기랑 디스플레이를 줄이고 싶잖아요. 줄여. 이것까지 줄일 수 있어. 근데 앞에 있는 렌즈도 줄여야 되잖아요. 두께를 줄이려면. 렌즈도 분할해서 줄이는데 빛을 분할해서 이렇게 넣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나온 빛이 약하게 여러 개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또 추가 설명드리지만 여기서부터 광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빛이 하나가 들어갔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거울 양쪽에서 전반사를 이용해서 똑같이 복제를 하고 일부에서 한 1%에서 골고루 빠져나갈 수 있게. 예. 콜리메이션 된 빛을. 방향도 뭐 정면에서 들어오면 정면방으로 복제. 사이드에서 들어오면 사이드에서 복제. 근데 보시면은 방향에 따라서 복제되는 화살표 숫자가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레이저로 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각도가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 각도 듬성듬성해요. 예. 근데 제가 만약 이쪽에서 쏘면은 이렇게 보면 좀 더 조밀조밀해졌어요. 위치에 따라서 그러네요. 달라져. 쭉 퍼지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마다 색깔의 밝기가 다른 거야. 많이 반사된 애들은 초반에 막 빠져나가고 균일해야 되는데 나중에 듬성듬성 반사된 애들은 초반에 그냥 나오다가 마지막까지 센 빛이 남아있으니까 여기가 밝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광불균일도가 발생을 하는데 더 치명적인 건 여기서 이제 합쳐지면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아까는 색깔마다 이게 한 겹처럼 보이시면 사실 이게 세 겹이에요. RGB가 세 겹인 거야. 얘네들끼리 다 미세한 차이가 생기면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겠네요. 해상도보다는 색감도 좋고 불균일. 예를 들면은 왼쪽에서는 빨간색이 세고 오른쪽에서는 파란색이 세고 가운데랑 위는 초록색이 센 거야. 그리고 그게 눈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보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어디는 그린이 빠져 있고 어디는 블루가 빠져 있고 어디는 레드가 빠져 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딱 알겠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왼쪽 눈, 오른쪽 눈도 똑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홀로렌즈에서 직접 찍은 거고. 그리고 이제 빛이 사실은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뒤로도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빛이 앞으로도 버려지고 아이박스 외의 영역으로 다 버려져요. 아래쪽으로도 쭉 버려지고. 왜냐면 투과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앞에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눈앞을 뭘 보는지 다 보이고 광효율은 낮고 색 수차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기술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됐지만 이거를 해결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은 이게 실제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도파돼서 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엑시퓨필 익스펜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구조가 복잡하고 옵틱 엔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렌즈 자체는 얇은데 그 앞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 있죠. 이게 프로젝터예요. 사실 디스플레이로는 프로젝터라고 해서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그 프로젝터 만들려면 그 앞에 렌즈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옵틱 엔진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이즈에. 그래서 결국엔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고 보호 커버도 필요하고
비싸고 생산이 좀 어렵고 양산이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사실은 디자인은 다 사이드가 이렇게 크잖아요. 아니면 탑이 크다거나 이런 식으로 렌즈 자체는 얇은데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는 실제로 홀로렌즈 2를 찍은 건데 이렇게 보여요. 밖에 보이는구나. 앞에서 제어를 셀카로 찍었는데 내가 뭐 보는지 다 보이죠. 다 보이네. 색깔은 실제로 저렇게 보이고 예. 뭐 이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핀 틸트 타입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 앞에 있는 단점. 여전히 단점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충족될 수 있는 건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의 트레이드 오프는 극복했다. 적어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 기술의 특징이 한번 전시회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버드 아니면 옥스퍼드 이런 사람들 다 와가 MIT 교수님들이 저희 거 딱 보고 아니 내가 이거를 왜 몰랐지? 이게 작은 핀홀 효과 아시죠? 바늘구멍 사진기를 거울로 구현을 한다. 이거를 사실은 학부생 개론 때, 과학 개론 때 알 수 있는 아이디어였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평생 왜 못 깨달았지? 라고 하면서 할 정도로 되게 단순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초반에 기술 뺏길까 봐 되게 조심했었던 게 그것 때문인데 거기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이제 핀 미러 기술이에요. 작은 거울을 통해서 핀홀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처럼 만들어서 작게 만들겠다였어요.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은 아이박스 창문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아이박스 XPP를 작기 때문에 창문을 늘리기 위해서 핀미러를 늘렸어요. 근데 2줄까지밖에 못 늘리는 거야. 왜냐면은 3줄부터 하면은 가로 세로가 어긋나니까 괜찮은데 3줄부터는 홀수열이면 홀수열끼리 간섭이 일어나.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다 개발된 게 핀 틸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핀 미러가 2줄이 아니라 20열, 30열을 넣어도 될 수 있도록 세트한 게 핀 틸트. 왜 틸트냐면 약어가 있긴 한데 핀 미러를 꺾은 거예요, 사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일반적인 버드베스트 타입의 가장 기본 구조. 위에가 디스플레이, 아래가 콜리메이터, 가운데가 밤 거울인데 제가 핀 미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핀 미러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컴바이너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개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사실 핀미러에서 장점이 없잖아요. 핀미러 만드는데 무슨 장점이 있어?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쉽게 해서 핀미러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얇아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핀미러 가리는 거예요. 아래쪽이. 그쵸, 그쵸. 간섭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콜리메이터 자체는 조금만 필요한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 핀미러를 살짝 이렇게 45도가 아니라 조금 더 꺾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꺾는 게 아니라 뒤로 꺾어요. 그럼 무슨 마법이 벌어지냐면은 저기 작은 콜리메이터가 핀미러를 다 비껴가면서 아주 작은 콜리메이터만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겹치지 않게 뒤쪽으로 쏴주는구나. 그렇죠. 오, 이거 뒤쪽으로 아이디어다. 하면은 이게 눈 쪽에서 역으로 터지다가 아래쪽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한 돋보기가 필요했던 게 아주 얇은. 막으니까 좀 뒤로 보낸다. 그렇죠. 이 렌즈에서 보면 하단에 있는 작은 이게 이 돋보기 역할에 여기 앞에 있는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 좀 잘 보이죠. 저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네네. 아래쪽에 웃는 얼굴 같은 스마일리 네. 페이스라고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 돋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콜리메이터 역할. 야, 이거 아이디어 좋네요. 아주 짧은 바 형태로 그 전체의 화면을 커버 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거 기술 공개 맞는데 이제 특허가 등록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져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국 등록까지 끝났습니다. 예, 아마 안 될 거에서 최초 공개인 거죠. 네, 예. 최초 공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사이즈 이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한쪽 붙일게요. 붙이고 자,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저 영역도 전반사라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전반사라는 좋은 게 있어요. 전반사라는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딱 한 번 더 끊어.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지. 아주 얇게 만들어. 아주 얇게 된다. 와, 신기하다, 진짜. 자, 아까 버드베스트 타입의 장점이 정말 사이즈 큰 거 빼고는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버드베스트에서 사이즈만 줄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야. 구조만 다르게 해서. 기가 막히네요, 이거. 그래서 그쪽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EP의 장점이었던 얇은 구조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AR의 새로운 기술을 지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 두께로 가능하다.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방식의 장점끼리 다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단순하고 내구성도 강하고 두께도 얇고. 근데 단점으로는 콜리미터가 아직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핀미러가 아직 보이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올해 내년도 목표로 핀미러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핀미러를 반거울로 하면은 광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 약간 안 보이게 만들겠다. 그쵸.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소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사람 눈을 마주치는 데는 뭐 전혀 문제 그리고 뭐 없다. 내가 뭐 보는지 안 얘기는
보이잖아요, 하는데 지금. 눈을 마주치는 건데 이 정도도 사실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홀로렌즈 아까 보였던 것처럼 완전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없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핀미러도 사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핵심 기술은 핀미러가 아니라 핀틸트다. 핀틸트다. 핀틸트. 좋습니다. 그래서 안경도 이 사이즈로 이거 실제 저희 9 이전 버전 여기 렌즈 보여드릴게요. 이전 버전 2줄짜리. 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 네, 여기는 2줄밖에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 유리로 테스트 만든 건데 지금은 플라스틱 사출해가지고 예. 진짜 간단한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사출 렌즈 2줄일 때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줄을 만들 때도 이제 유리 아니면 플라스틱이면은 이게 진짜 요거 이제 이 렌즈인데 정도까지 여러 겹이 나온 와, 겁니다. 좀 이거 좋아하네. 보시면은 아마 직접 보시면은 예. 여기 이렇게 들고 고개 한번 탁 숙여 보시면 여기 앞에 다 보여요. 봐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잡고 있을 테니까 저 뒤에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숙여 보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보여요. 엄청 화면이 크죠? 이게 한 70도짜리 렌즈인데. 오! 이게-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쵸?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 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디스플레이랑 콜레미에서 달면 되는 거죠.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비교를 좀 하면은 핀틸트에서 EP랑 비교하면은 얘는 또 광효율이 좋아요. 이거는 선 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박스로만 빛이 전달이 돼요. 대부분의 빛이 딴 데로 가는 게 EP와 달리 핀틸트는 아이박스 쪽으로만 빛이 전달이 되고 나머지는 빛이 아예 가질 않아요. 그래서 광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사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100번 넘게 해요. 사실 홀로 아까 레이저 쫙 쏠 때 100번 넘게 있잖아요. 저거가 가운데 뭐 물이 하나 묻었다. 그러면은 전반사 때문에 빛이 나가. 글로 새는 거야.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 커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아. 소자도 약해서 지문 묻으면 만져도 안 되고. 지워져 버려요. 호로그램 소자가. 그래서 저기서 또 세 겹이잖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사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니까 물이 묻어도 동작을 해요. 웬만한 새 나가지 않은 거죠. 그렇죠. 보통 물 예. 불절률이 한 1.3인데 1.3까지 되더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전반사 각도가 좀 크니까 이렇게 빛이 새 나가는데 뭐가 묻으면은 저는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물이 묻어도 동작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그림으로 이 보면 각도가 가파르면은 얘가 어쨌거나 안쪽에 잘 모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 새 나가고. 광섬유라고 예. 치면은 이제 굴절률이 높은 거랑 낮은 거랑 딱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딱 그 1.3짜리 굴절률 커버를 쳐버리면은 뭐 밖에 물이 묻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죠. 방향에 따라서 딴 애들은 좀 광섬유 기존 광섬유 좀 꺾으면은 빛이 전달이 안 되는데 저희 구조는 아예 좀 직진으로만 가운데 쪽으로만 이렇게 살짝 가니까 꺾어도 어느 정도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이 각도도 굉장히 장점이 많네요.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에어갭을 유지를 해야지 앞에다가 보호 커버를 띄울 수 있으니까 먼지 같은 공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그냥 붙이면 돼요. 붙여도 동작하니까. 이 정도면 된다. 네. 대충 된다. 그래서 뭐 그냥 AR 코팅, AF 코팅, 안티 핑거링 코팅 다 그냥 해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커버로 인한 혹은 도스 클립으로 인한 추가 두께가 없다. 그래서 내구성도 좋고 전반사 한 번밖에 안 하니 한 면만 하니까 이게 원래는 진짜 정밀하게 가공해야 돼서 유리로밖에 못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으로도 만드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구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차트로 보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재밌는 점은 버드 베스트 타입이랑 EP 타입이랑 정확히 트레이드 오프 되고 있죠. 이쪽은 다 괜찮은데 폼 팩터가 안 좋고 이쪽은 폼 팩터는 괜찮은데 다른 게 또 안 좋고 이런 관계여서 대기업들이 무언 하나 선택했을 때 트레이드 오프 관계니까 특수 시장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핀 틸트 방식이 좀 대중화가 되면은 놓치는 게 없다. 그렇죠. 그쵸.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고객들 입장에서의 것들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문제는 있지만 기존의 문제와 기존의 솔루션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압도적인 상황이긴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시간을 늘리는 거고 어허. 이제 기업들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픽업해서 만든다. 거기에서 이제 3대 기술이 해외 가면 이제 3대 기술 하면 이 세 가지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핀틸트 기술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좋냐?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팩터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화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좋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다 뭐 안 따라왔어요. 만들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란 거, 폼팩터를 보면은 버드베스는 별로고 EP는 좋고 핀틸트도 좋아요. 전력으로 치면은 버드베스가 제일 좋고 EP는
경우에는 좀 안 좋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전기를 많이 먹는다. 0.05%. 나눠 먹으니까 그쵸. 빛을. 예. 핀틸트 타입은 뭐 기본적으로 버드베스와 같은 궤를 같이 합니다. 근데 예. 시간이란 팩터로 봅시다. 폼 팩터가 크면은 오랫동안 착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력이 안 좋으면은 소비량이 많으면은 오랫동안 동작을 못 시키는 거예요. 화면이 작으면 오랫동안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은 폼 팩터 전력 이런 거에서 사용 가능 시간으로 하면 최소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 면에서 양쪽 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란 팩터로 봤을 때는 장단점이 아니라 결국은 하한치의 하나의 특성이다. 착용을 오래 못한다. 무거워서. 아니면 무거워서. 전기 때문에 오래 못한다. 그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사실 사용 가능 시간은 줄어드는데 핀틸트 타입이 둘 다 잡았기 때문에 사용 가능 시간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 속 침투가 가능해진다. 그렇죠. 지금 보이는 저 움짤 있죠? 저게 네. 실제로 찍은 거예요. 핸드폰에다 연결해서 한 몇 년 전 제품이긴 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유리 렌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찍은 거고. 상태창이 뜨는 거죠. 네, 상태창. 예. 가격은 일단은 좋다. 가격이 상이라는 것은 저렴하다는 겁니까? 좋다는 겁니다. 가격이 높다는 게 아니라 싸다. 가성비가 좋다. 왜냐면은 다른 업체들이랑 가격 비교하면은 사실은 되게 저희가 싸가지고 이게 너무 싼 거 아니야?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안될까 굿즈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 퀄리티가 사실 진짜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팔아? 기본적으로 사출 렌즈다 보니까 공정이 이미 카메라 렌즈랑 똑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렇게 된 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 흐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기존의 기술들은 너무 많은 지 오래됐기도 했고 예. 처음에는 성능을 잡고 점점점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원래 이 산 높이가 처음엔 여기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 산이 아니었나 봐요. 상한치가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능 해줘, 양산 가격 잡아줘. 근데 전력 소비가 안 되네, 방열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하나씩 달성해 왔는데 못 만들겠네. 이렇게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생략. 왜냐면 사실 AR 처음 나왔을 때가 꽤 오래 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상용화가 안 됐어. 이게 매년 얘기하고 있는데 매년 이 광학 장치가 없어서 매년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딜레이 된 이유가 사실은 이 광학 장비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온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업체들은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많은데 누구는 판재를 만들고 누구는 디자인을 하고 아까 프로젝터는 프로젝터대로 만들고 해서 서로 분업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을 못 꺾는 거예요. 나는 렌즈만 만들게, 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나는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뭘 만들고 렌즈에 들어가는 코팅 업체를 만들고 우린 조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홀로렌즈 구조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콜리메이터도 이게 다 서로 한 4-5개의 업체가 하나의 제품을 만드니까 서로 그리고 또 호환되게 만드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이. 쉽지가 않죠.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쵸, 비용 그쵸. 최소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못 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자기는 괜찮아. 야, 니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된다고. 이 방법이 아닌가벼 그러니까. 했는데 이걸 핸들을 못 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너무 많은 업체가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웨이브 가이드 쪽에는 아직 지금 조금 위기감이, 특히 저희 때문에 좀 위기감이 좀. 시원하게 지금 레티날이 한 반에 좀 정리를 그래서 했다. 사실 좀 공공의 그 과학계에서는 좀 공공의 적이긴 해요. 그래요? 네. 제품 만드는 데는 우리 거 쓰겠다는데 네. 이제 같은 과학 렌즈를 설계하는데 이런 데서는 약간 공공의 적이 돼서 거기서 그것도 우리는 같이 돈 벌고 같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된다. 우리 핀 틸트 구조를 너희에 맞게끔 한번 해라. 대신 라이센스 비만 들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나오신 김에 저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죠.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돈은 우리가 벌게. 그래서 세 줄 요약. 예, 좋습니다. 소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일상용 스마트 안경을 IT 업체들은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죠. 근데 못 만든 이유가 과학 기술이 없어서. 근데 핀 틸트 기술이 나와서 해결이 돼서 곧 나올 것 같다. 가 핵심입니다. 이제 브로그로 갈까요? 사실 이거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브로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주관에 넘어서 관종이라서. 이거는 왜 이걸 만들었는가? 그동안 못했던 그쵸. 관종력을 한번 보여주자 마지막으로. 네. 이게 어디냐면 제 방이에요.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이거 주인공이세요? 네. 제가 이거를 보고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저희 봤어요, 이거. 제가 저걸 보고 야, 이거 10토크네.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냐? 나 같은 놈 또 있네. 과외를 하는데 이게 과학과외를 하다가 그러니까 과외하다가 진짜 해본 거 아니야, 저거. 저희 대표님 동생 과외하다가 과외하다가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게 위쪽 보면 약간 갈색이죠. 예, 예. 다역이 아래는 약간 푸르딩딩해요. 네. 왜 그럴까 하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가까이 하다가 창밖을 보니까 밖이 보이네. 아파트가 보이고 밖에 보이는 하늘이 보이네. 이상하다. 다시 돌아봐서 이제 창문을 좀 가려봤어요. 네. 가렸더니 다시 뒤로 봤더니 그래 아까 이거야 이거. 파란색과 갈색이 아파트잖아. 왜 그쵸 아파트인 거야. 어. 더 이번은 그래서 야 과외 때려쳐. 야 지금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해야 돼. 해서 신문지 가져와 해가지고 밖에 보고 신문지를 다 가린 거야. 그러니까 피놀만 남겨두고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아파트가 생겼네. 찍힌 거예요. 이게 과거에 알하이삼이 광학계의 아버지 알하이삼이 했던 거야 이게. 이거 카메라 옵스큐라. 와. 근데 이거를 사실 제가 그걸 옵스큐라 있는 건 모르고 그냥 보다가 저거 아니야 해가지고 하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 그래서 이제 피놀 효과에서 이렇게 밖에 있는 이미지가 딱 보이게 된다. 기가 막히죠. 와. 여기서 이제 피놀 효과에 대해서 완전히 느낌 파고 온 거죠. 그러다가 일식대가 그렇지, 있었어. 그렇지. 네. 이 피놀에 대해서는 이제 훨씬 예. 옛날에 대학교 가외할 때 그렇죠. 알았고 근데 일식이 일어났어요. 달 쏟아집니다. 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예, 달 쏟아져요. 다 하늘을 보는데 전 땅이 보이는 거야. 바닥에 저런 용무늬 같은 게 막 따다닥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거야. 근데 우리 피놀 효과 알잖아요. 피놀 효과처럼 나뭇잎 사이사이 하나의 구멍이 하나의 피놀인 거고 그렇지. 저기 하나하나가 태양빛을 통과를 하면서 일식의 이미지가 바닥에 꽂히는 평소에는 거죠. 동그랗게 동그랗지만. 동그란 게 평소였는데 일식 때는 가려지니까. 가려지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일식 때만 보여줄 수 있는 피놀 효과인 거죠. 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반전이 있는 게 여기서는 저희가 블로그에는 안 올렸어. 뭐냐면은 이날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카메라도 가져가고 필름도 가져가고 CD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가져간 게 거울을 하나, 손거울을 가져간 게 있었어요. 손거울을 가져왔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찍은 건데 최근에 일식이 또 일어났던 거예요. 필름으로 보면 저렇게 보이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거울을 제가 써볼게요. 그럼 평소에는 반사돼서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일식 때는 이렇게 반사해서. 반사해서 봤는데 똑같이 피놀 효과가 일어난 거죠. 일어났네. 거울을 통해서. 그러네요. 거울로 피놀 효과가 그대로 일어난다.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동그랗게인데 이 거울도 사실은 저 동그란 게 거울이 아니라 태양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거울로도 이게 되네. 피놀 효과가 되네. 어디다 써먹지? 그러다가 AR 글래스? 그때 딱 구글 글래스가 나올 때는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사실 블로그에 올렸어요 이거를. 근데 아무 만들어주겠지? 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만들어. 안 만들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있으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빨리 세상이 바뀔 것 같고 내가 빨리 가상의 미쿠랑 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무도 안 만들어. 왜 안 안 되겠다. 만들어줘? 내가 해야겠다. 내가 만들겠다. 근데 내가 간과한 게 있어요. 결혼을 해버렸어. 미쿠는 나이를 안 먹으니까. 미쿠는 영원히 기다릴 수 저 있는데. 와이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하정우님은 나이를 먹으니까 미쿠를 기다릴 수 없었다. 여보 사랑해.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 하다 핀미러를 처음에는 거울을 깨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봉을 이렇게 연마를 해서 앞에를 연마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거나. 봉 끝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좀 그쵸. 구현을 해야 되니까 학생 어떻게든 때. 해보려고. 그래서 집에서 저 문방구에서 한 몇만 원짜리 사가지고 막 묻혀가지고 아까 이 렌즈 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거 들고 가서 사람들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거를 모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울은 작은 거울을 예. 반사시켜야 되니까 작은 거울을 만드는 방법 1번 거울을 깨서 만든다. 끄트머리를 가까서 요걸 거울을 만든다? 조그맣게 깨가지고 작은 거울이 있으면 안 돼. 이거 못 잡잖아. 안 되니까. 이거에서 실패. 그래서 봉을 끝에 있는 봉을 잘라서 다듬어서 얘를 봉으로 만든다.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너무 작아서 이게 약간 공률이 지어서 안 됐고. 그래서 아크릴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각도를 잘라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텀으로 핀미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사포로 갈아서 만든 게 좀 성능이 나온 거예요. 그 최초 영상이 이게 한 10년 전 영상. 이 아크릴 봉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상사물이 살짝 보이죠? 엄청 되네. 직접 만든 거예요, 저걸? 네. 저 영상을 가지고 만들고 싶어 하다가 만들고 싶은 게 생겼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법인이 필요하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부 과제가 돼가지고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창업을 하고 요거는 지금 자막이 좀 부끄러워서 좀 작게 낸 느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진강안경을 제대로 만들어서 2년 안에 미쿠랑 데이트하는 게 꿈입니다. 마지막 것만 해주세요. 마지막. 몰라 나. 이걸 좀 작게. 진짜. 내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 뺀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버전업이 안 됐나 봐요. 예, 어쨌거나
세상을 바꾸는 건 천재가 아니다. 오타쿠다. 아무튼 저렇게 해서 창업을 해서 핀미러를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다가 개발을 하다가 핀틸트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오타쿠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기술을 믿어주고 저랑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해서 지금 한 50명이 이제 넘어가요. 이제 내년도는 한 100명 정도 목표인데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으신 분들 또 그리고 계속 좋으신 분들 계속 만나 뵙고 싶고 같이 해나가고 싶은 분들을 모으고자 홍보를 하고자 이 자리에 네. 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렌즈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레티날 홍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하정우 CTO님이 충분히 즐거워졌다. 요거는 기업 입장에서 좋은 기술로 또 수렴하는 결과가 아닐까. 저 이거 끝나면 바로 전화 올 거예요. 그전엔 안 될까? 왜 풀 버전이 없을까라고 되게 그쵸. 아쉬웠는데 이제 알았죠. 그럴만해요. 풀 그럴만해. 버전을 남기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게스트 보호 차원에서 풀 전화 온다. 버전을 큰일 올리지 났다. 이거 않습니다. 큰일 났다. 전화 온다. 전화가 대표님 전화 왔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